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이들의 음.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다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되게 배울 점이 많다. 오. 그다음에 또 존중하고 음. 되게 그렇게 음. 즐기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좀 믿어줘라.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하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서 봐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아이가 집중해서 자기가 하는 것들에 몰입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겠어요. 대학을 간 건 자신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걸 다 충족시켜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그 입시 과정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실까요? 너 그 학교에 거길 가는 게 맞니? 사실 자기가 원했던 학교 말고도 자기가 지원했던 대학들이 다 붙었거든요. 네. 많이 붙었는데 거기엔 다른 과들도 있었어요. 음. 근데 이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사실 부모 말을 듣는 네. 자식은 별로 없죠. 그렇지 않나요? 네. 좋은 학교 갔는데도 네, 아쉬움이 네. 있구나. 그쵸, 그쵸. 그럼 요쪽에 이제 지금 이제 아이가 진학을 한 학교에 합격을 들었을 때는 음, 또 기뻤을까요? 그럼요. 그럼 너무 기뻤죠. 많은 대학생들이 인서울 뭐 좋은 학교를 다녀도 음, 좀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다니기도 하는데 또 맞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나 봐요. 그럼요. 너무 행복해했고, 음. 엄마가 내가 공부해서 가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즐겁고 행복하지만 계속되다 보면은 이게 누구의 욕구인지가 모르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들도 자신의 욕구들을 잘 봤으면 그리고 내 욕구에 대한 어떤 그 실현으로 아이가 그걸 해주길 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제가 보면 참 열정적으로 살고 자기 진로를 찾는 데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 뭐 이 과정에서 진로가 바뀌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음. 상황이고 본인의 원래 전공으로 돌아가는 건 되게 독특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네. 교육까지 끝내신 네.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이 일단락 되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은가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현장 그렇죠. 일이라는 건 진짜 맞습니다. 몸으로 뛰는 거라서 막 음,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막 뭐 샘플이나 이런 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일을 하는데 본인이 꿈꿨던 어떤 커리어 우먼의 모습과 그런 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면도 네.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수, 미국은 네. 대학교 가는 순간 이제 나가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한 30, 30살? 네. 30살까지 키워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또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대학을 끝으로 이제 네 길을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을 엄마가 가지고 있지 말고 공을 아이한테 넘겨줘라. 저는 이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음, 그때만 해도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음, 지금은 또 이제 AI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이 다변화하고 있어서 이제 학업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원하지 네.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잘하고 뭐 하는 건 너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줘도 네,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잘하고 것도 싶죠, 아니고 다. 자기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노는 거 말고 와가지고 이걸 하는 것들이 취미가 아닌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거 하면 좋지만 그거를 억지로 하고 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부모는 계속 얘가 잘하면 좋으니까 좀 쪼개대고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되는데 필요한 건 걔한테 그쵸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잘 보셔야 돼요. 엄마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와 그쵸. 요거는 또 다른 거니까 그 입시 과정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실까요?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죠. 네, 저희 큰애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아, 대학에 수가 수가 3번. 3번이었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는 애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과니까. 네, 빠지질 않아서 그 전년도에는 그게 빠졌었대요, 3번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다가 그걸 이제 안 되는 거를 바라보면서 되게 아쉽고 속이 상했다. 좋은 학교 갔는데도 네, 아쉬움이 네. 있구나. 그쵸, 그쵸. 많은 대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다녀도 음,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다니기도 하는데 또 맞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나 봐요. 그럼요. 너무 행복해했고, 음. 뭐냐면 사실은 지금 간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과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과에 있어가지고 얘가 전공해서 그쪽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서 너 그 학교에 거기를 가는 게 맞니? 사실 자기가 원했던 학교 말고도 자기가 지원했던 대학들이 다 붙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 대학의 네임 밸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말이 없었고요. 저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얘가 대학을 갔는데 그 지하철에서 혹시 요즘 우울하고 힘든 거 있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둘을 아십니까? 이제 좀 힘든 게 있어 보이시는데 얘기 좀 나누실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도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랬답니다. 전 요즘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힘든 게 없어요. 대학 합격하고 나서. 네, 스스로도 이제 어쨌든 그럼 어쨌든 여러 가정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만족했던 거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다녔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렇다면 딸들이 대학을 졸업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이 일단락 되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은가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저희 아이가 제가 보면 참 열정적으로 살고 자기 진로를 찾는데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의료 쪽이니까 그 동아리 이제 그 학회에 들어가서 학과 공부가 끝난 다음에 밤 6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그렇게 학회에서 프리젠테이션 공부를 하고 이렇게 1년을, 2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신입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해야 되는 전날이면 밤새고 그걸 준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정적으로 산다. 그리고 멋있게 산다. 이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1년 하고 2년을 하고 나더니 얘가 갑자기 이제 전공이 이제 외국어 쪽이었는데 이제 어학 그쪽을 나간다고 외국에 가게 된 거예요. 얘가 그때 좀 지친 것 같았어요. 2년을 갔다가 맨날 그렇게 밤새고 지칠만도 하죠. 그러더니 어학연수를 가더니 이제 그쪽 일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그게 의료 산업이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잉여만을 생각하지 사람을 존중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쪽을 좀 프레젠테이션하고 마케팅 쪽 공부를 해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정말 얘가 그쪽으로 가면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니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런 쪽으로 문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진로를 확 바꿔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뭐한데 정말 중요한 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 듣지 않죠. 사실 부모 말을 듣는 자식은 별로 없죠. 그렇지 않나요? 왜 너는 그걸 해도 잘할 건데 왜 그쪽을 안 하고 이렇게 이쪽을 진로를 생각했어? 이랬더니 이제 조금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글이 좀 언어가 그쪽 언어가 되고 이러니까 그 문학이 굉장히 끌렸던 것 같고 엄마 제가 문학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것들이 너무 정반대 영역이네요. 그렇죠. 꾸미고 뭐 하는 건 이제 좀 덜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 뭐 이 과정에서 진로가 바뀌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원래 전공으로 돌아가는 건 되게 독특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 동안 막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PT 준비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이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그걸 보통 수습 같은 걸 하면서 깨달을 텐데 패션업이 굉장히 수습이나 이런 게 어렵기는 하잖아요. 되게 박봉의 막 일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메릴 스트립이 되는 거지 대부분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맞아요. 그런데 원래 전공 자체도 본인이 이제 거기서 또 정신적으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 그래서 의아하고 좀 멘붕이 왔고 전 잘 풀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류 쪽으로 패션 감각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결정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학회 선배들이 가서 일하고 뭐 하면서 겪는 이런 얘기들 이제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듣고 좀 미리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렇게 자신이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그 아이가, 참, 저는 참 멋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아빠하고의 갈등이죠. 아빠는 대학을 이제, 뭐랄까, 대학을 끝으로 이제 네 길을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더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좀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라에 그게 있잖아요. 대학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스스로 알아야 된다.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죠. 미국은 네, 대학교 가는 순간 이제 나가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한 30, 30살? 네. 30살까지 키워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빠는 또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그때는 은퇴 전이어서 다행히 음, 설득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네. 어렵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음. 하고 싶은 걸 열정적으로 해보고 경험해보고 대학 때요. 집에 그날 들어오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아, 그 밤새도록 그쵸. 공부를 해야 매일 되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요.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듣고, 자기도 발표하면 그 전날 밤새고, 그날 끝나고 나면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젊은이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않나? 그렇게 2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번아웃이 그렇게 이제 올라오기도 하죠. 열심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그 졸업하고 이제 그 수습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굉장히 괴리가 왔을 것 같아요. 그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큰애도 그렇고, 둘째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되게,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보면서 되게 배울 점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리고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하고 이럴 때 다들 열심히 하고 유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또 가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도, 되게 수업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 즐거워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선후배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네, 만족해 하고 자신감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고맙죠. 부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비약군지에서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음,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이를 좀 믿어줘라. 음, 아이가 차근차근 내 발로 가면서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가 정말 중요하지. 아이가 꼭 1등을 하고 뭔가를 하고 거기서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하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서 봐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아이가 집중해서 자기가 하는 것들에 몰입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학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엄마들의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에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들 모임이 크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봤거든요. 친구 사귀고 이러는 그렇죠.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불안이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도 찾아오고 아이에게도 잘 찾아오고. 그래서 사실 새학기가 되는 게 가장 아이들이 어렵잖아요. 가서 그렇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엄마가 아이들을 다그치고 뭐 하지 않고 좀 받아줄 수 있고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버팀목 그리고 지지대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쏘는 것들은 뭐 안 하실 테지만 근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준비도 시켜야 되는 건데 아이들을 좀 믿고 엄마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또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느낄 때 에너지를 느껴서 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많이 경험하고 즐겁고 아이가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좀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환경들 어렸을 때의 환경들은 부모가 해주는 게 크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감인 것 같거든요.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일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엄마한테 그러려면 정서적인 지지,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 아이의 기분을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불안이나 걱정이 찾아올 때 그거에 너무 당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다,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줄 수 있으면 그게 아이들한테 힘이 돼서 아이들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네.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